최근에 주식시장 작년도에 한 해 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 보면 3,200포인트 정도에서 걸려서 넘어가지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한 4,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계속 옆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보다는 좀 나아서 조금씩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는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근의 시장을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길게 그 타임 프레임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최근 뭐 며칠 사이에 한 뭐 4, 5%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언론 기사도 보면 그런데 저희가 작년 4, 5월 2분기 이후로 한국 지수도 한 6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결국 놓고 봐야 되는데 올해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한 13배, 12배, 13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 4분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 올해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이익을 시장이 이제 반영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변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한 4, 5% 지금 빠졌다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지면 조정, 커렉션이라고 하고 20%가 빠지면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고점 대비 10%가 빠지는 조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뭐 보스턴 같은데 이제 제 지인들 그 미국 그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것을 앞두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랑 항상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개별 주식을 봐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줌 같은 데는 고점 대비 50%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한 36% 빠졌고 그래서 펀디멘털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들은 지금 거품이 빠지는 거여서 그 자체는 건강한 것 같고요.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조정은 저는 뭐 충분히 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다음 상승을 위해서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가는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뭐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은 좀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시장이 뭐 많이 두 자릿수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히려 리스크 리워드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그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리워드가 아주 타이트하게 서로 경쟁을 해서 리스크도 많고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들 금리도 얘기하고 특히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물가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교수님은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보십니까? 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4.2% 시장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역시 인플레가 지금 큰 리스크야. 그래갖고 이제 시장도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항상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는 우리가 10년 동안 디플레를 걱정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특히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영어로 이제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의학적으로 뼈나 관절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위치에 앉는 건데 이제 그 혼돈의 상태에서 지금 이제 수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공급망에 그 병목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인건비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사람을 못 찾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인플레는 이번 몇 달을 거치면 좀 안정화될까라고 보여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중미 관계 같은 그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더 이게 그 시장 그 표면으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시장이 인플레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지나가면 좀 해결이 될 문제로 봐서 다른 어떤 리스크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래서 재미있죠. 우리가 예, 생각한 그렇죠. 거랑 새로운 모습으로 그 나타나니까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미리 다 대비를 해버리기 네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 일반적인 네, 형태죠. 맞습니다. 예, 그런 앞에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종합주가지수라고 얘기하는 주식시장 전체를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경제 변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은 어떤 쪽을 중점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예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이 아니어서 예. 이제 경제 데이터 마크로 지표는 참고를 하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출신 분들이 시장이나 금융 장세를 맞추는 데 있어서 많이 틀리는 게 예. 실제 버텀업으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 예, 예. 주가는 경제 펀디멘털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나타내는 그 시장 지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시장의 현재의 수준을 보고 그것을 앞으로 올해 내년 좀 더 장기적인 이익 성장하고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항상 참고를 하는 게 그 구글에서 이제 MSCI하고 국가 이름을 치면 그 시장의 현재 각종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한국 시장의 한 13배 되고 올해 기업 이익은 좋지만 내년은 올해가 또 되게 좋으면 내년엔 또 성장을 두 자릿수 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시장이 싸 보이지도 않지만 고평가되지도 않은 이제 그런 국면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버텀업으로 해서 기업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네. 전체 시장을 평가해라.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예, 주셨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3,000포인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시장을 갈 거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이후로 금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뭐 주시장이 좋았죠. 그때는 리워드가 리스크 리워드를 놓고 볼 때 보상의 가능성이 리스크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금 2분기 하고 이제 여름 정도까지는 리스크 리워드가 아주 서로 타이트한 국면. 예. 리스크가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자체는 몇 달 지나가면 다시 둔화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혼조세 내지 이제 변동성을 보일 거고 이제 가을이 되면 근데 시장은 항상 그거보다는 좀 일찍 오니까 그럼 뭐 7월, 8월이 되면 오히려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기업 이익이 조금 다시 모멘텀 받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조금 강세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월가에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정책이 어떤 형태로서 바뀔 거라고 지금 내부에서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파웰 의장이나 페드 의장이나 그 우리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도 이제 전에 그 페드 의장을 해서 시장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특히 파웰 의장은 공화당, 민주당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원래 예.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페드 의장 같은 분이 어떤 소신을 되게 강하게 그 주장을 해서 좀 익스트림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고 월가에서 뱅커, 투자가로 오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사고가 유연을 해서 시장과 교감을 계속하고 지난주에 그 제넷 옐런이 화요일 날 이렇게 던진 금리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제 생각엔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흘려보고 시장의 반응을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그런 거에 이제 맷집이 생겨서 출렁이지 않게 어떤 단련시키는 그런 상당히 그 고도의 그 상당히 계산된 저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보여서 뭐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최소한 지금
그 채권을 아직도 뭐 그 저 100조 원 이상 지금 계속 월 단위로 매수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줄여가면서 결국 뭐 시장 금리를 올리는 시기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저는 페드나 뭐 행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급격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그러한 그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교수였습니다.